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혼자 고민하고 계실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동료가 한 말도 아닌 말에 마음이 콕 찔리고, 가족의 무심한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친구의 농담에도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50대가 되니까 갑자기 모든 말이 날카롭게 들려오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넘어갔던 말들이 이제는 마음에 깊이 박혀서 밤새 뒤척이게 만들어요. 나만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싶어서 혼자 자책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공감되신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은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똑같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화살을 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돈을 저녁 뭐야? 라는 말에서도 불만을 일궈냈고, 아이들의 전만은 몰라 라는 말에서도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심지어 마트 직원이 봉투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봐도 내가 그렇게 어수선해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마음이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래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해요. 젊을 때는 무덤덤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다 예민하게 느껴져요. 비슷한 고민 있으시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중년분들의 마음을 상담해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소한 말에 상처받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만큼 마음이 깊어지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증거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예민함이 우리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나 자신이 싫어져서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예민함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소한 말에 상처받는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마음 깊은 곳에 긴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중년은 젊은 시절 온갖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이제야 진짜 나를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마음이 흔들리니까 자꾸 내 안에 어린 마음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나를 좋아하는 거 맞나? 하는 불안함이 말이에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기억나는 게 오랜 친구와 만났는데 제가 새로 한 머리 스타일에 대해 좀 다른 애라고 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별로라는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정말 이상한가? 나이 들어서 무리한 건가?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친구가 전화해서 언니, 그때 머리 정말 예뻤어. 젊어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이런 마음 이야기가 필요하시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사실 중년기 예민함에는 생물학적 이유도 있어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조절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세로토닌 수치가 불안정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더 크게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 중년기는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해요. 자녀들은 독립해가고, 부모님은 연세가 드시고, 직장에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이런 변화들이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만들어내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민함을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억누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나이 들어서 이런 걸로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책하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에요. 감정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예민해지거든요. 마치 물을 꽉 막은 호스에 압력이 쌓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기까지 위로가 되셨나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가 10년 상담 경험을 통해 깨달은 첫 번째 진실은 이거예요. 예민함은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의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뭔가 필요해 라고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유독 상처받는다면
그 말이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마음의 영역이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50대 중반 주부분이셨는데 남편이 당신은 요리를 못한다는 농담을 할 때마다 며칠씩 마음이 상하셨대요.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셨는데 깊이 들여다보니 그분이 평생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해온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중년이 되면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남편의 농담이 그 불안감을 자극한 거였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예민함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예민함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수년간의 상담 경험과 개인적인 치유 과정을 통해 정리한 5단계 감정 조절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감정 인정하기. 먼저 상처받은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아, 나는 지금 상처받았구나 하고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마세요.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저는 예전에 상처받으면 별것도 아닌 일로 왜 이러지? 라고 자책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지금은 이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요. 2단계 마음의 목소리 들어주기. 상처받은 마음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을 찾아보세요. 화가 난 건지, 서운한 건지, 불안한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가 요즘 피곤해 보이네 라고 했을 때 상처받았다면 그 뒤에 나이 들어 보인다는 뜻인가? 내가 관리를 못하고 있나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3단계 현실적 해석하기. 이제 그 말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보세요. 상대방의 의도는 정말 나를 상처 주려는 것이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딸이 전마는 요즘 스타일이 촌스러워 라고 했을 때 며칠을 상심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 같이 쇼핑하자는 의미였더라고요. 이런 마음 치유가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4단계 마음 달래기.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달래주세요. 마치 아픈 아이를 위로하듯이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괜찮아.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런 때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속으로 말해요. 그리고 내가 잘한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봐요. 작은 것이라도 나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격려해요. 5단계 관계 회복하기. 필요하다면 상대방과 대화해보세요. 하지만 비난하거나 따지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말이 좀 서운했어 라고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상처 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시도해보신 분들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런 감정 조절법을 써도 당장 완벽해지지는 않아요. 마음이란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연습해야 해요. 더 놀라운 깨달음은 이제부터예요.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발견한 건 예민함이 오히려 제 인생의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민하다는 건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미묘한 감정 변화도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제가 상담사로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민함 덕분에 진짜 중요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죠. 궁금한 마음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함께 나누면서 성장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계속 같은 상처를 받을 거예요. 바로 경계선 세우기예요. 모든 사람의 모든 말에 마음을 열어둘 필요는 없어요.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말은 깊이 들여다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가볍게 흘려보내도 돼요. 이게 중년기에 꼭 필요한 지혜예요.
젊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면 이제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0대 초반 분이셨는데 처음엔 마트에서 직원이 무뚝뚝하게 대하는 것도 상처받으셨대요. 그런데 경계선을 세우는 법을 배우신 후에는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게 되었어요. 대신 가족들이나 진짜 친구들의 말은 더 깊이 들으시게 되었고요. 여러분만의 치유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 배워가면서 성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이 들어서 예민해지는 건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성숙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젊을 때는 둔감해서 못 느꼈던 것들을 이제는 섬세하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말투에서 진심을 읽어내고 작은 배려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감정 인식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젊을 때는 분노나 기쁨 같은 강한 감정만 느꼈다면 중년기에는 서운함, 허전함, 그리움 같은 미묘한 감정들도 구분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예민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해요. 먼저 내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기분 나빠가 아니라 서운해, 허전해, 불안해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도 내 마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5분만 투자해서 오늘 어떤 일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의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감정 일기를 쓰면서 발견한 건 생리주기나 날씨, 잠 부족 같은 것들이 제 감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몸 상태가 안 좋은 날에는 오늘은 좀 예민할 수 있어 라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요. 잠깐. 이것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민함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돌봄이에요. 우리 중년들은 평생 남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 10분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나를 위로하고 충전시켜주는 일들을 해보세요. 이 방법 적용해보신 후 느낌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마음의 비밀인데요. 예민함이 심해질 때는 대부분 내가 나 자신과 소원해져 있을 때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모를 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더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중년기에는 나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젊을 때는 역할에 매몰되어 살았다면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예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이런 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정말 놀랄 만큼 변화하셨어요. 예민함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예민함을 지혜롭게 활용하게 되신 거예요. 한 분은 이제 상처받을 만한 말을 들어도 저 사람은 지금 힘든 상태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예민함 덕분에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서 인간관계가 오히려 좋아졌다고 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예민함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그 예민함으로 인해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섬세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예민함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마치 날카로운 칼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잘 사용하면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꾸준히 성장하시려면 구독해서 함께해요. 매주 이런 마음치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만 따라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를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일에 예민할 수 있을까를 미리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잠을 못 잤거나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라면 오늘은 평소보다 예민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좀 더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위에서 말한 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워져요. 특히 중요한 건 4단계 마음 달래기예요.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연습을 꼭 하세요. 괜찮아.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 넌 소중한 사람이야 같은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댓글로 서로 위로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예민한 자신을 자책하거나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 나이 들어서 이런 걸로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같은 생각은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어요. 대신 나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야.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특성이에요. 또한 모든 사람의 모든 말에 반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경계선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말은 깊이 들여다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넘어가세요.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예민함을 약점으로 보지 말고 강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정말 달라져요. 실제로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건 예민함 덕분에 진짜 좋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들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민함은 창조성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예술가들이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예민함을 활용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글을 써보거나 예술 활동을 해볼 수 있어요.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마음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이 곧 저의 고민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민함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호흡법이에요.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3번 반복하면 감정이 조금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5단계를 적용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엔 힘들어도 계속 해보세요. 몇 주 후엔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예민함이 나타나는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어떤 말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알아보세요. 제 경우에는 피곤할 때,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한 일에 대해 무심한 반응을 받을 때 특히 상처받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니까 그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거나 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패턴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민함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예민함은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다만 그 마음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죠.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소한 말에 상처받는 것도, 그런 자신이 싫어지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다만 이제부터는 그 마음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더 친절해지세요. 우리 모두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마음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